함께 피를 나눈 혈연관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인 이런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원이 전부 가족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자, 우리 집에 가구원이 가족 구성원, 여기에는 다른 우리 혈연관계로 맺어진 그런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 전부 나의 가족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과 가구가 똑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족 구성원과 고용인, 동거인.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서는 가족 구성원과 라고 했으니까 고용인과 동거인은 비가족 구성원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과 고용인, 동거인 같은 비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게 되는 경우. 자, 우리 볼게요.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이 가족 구성원에다가 비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게 되면 우리 원래의 가족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보다 이 가구는 훨씬 더 커진 개념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족 내에 비가족 구성원, 즉 고용인과 동거인은 없으나 자,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출타한 경우라고 했어요. 출타? 잠깐 장 보러 갔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 학업을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로 떠나서 있는 경우, 그래서 같은 집에서 거주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 자, 그런 경우를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구성원의 일부가 출타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가구 내에 비가족 구성원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가구 내에 비가족 구성원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없어요. 그런데 구성원의 일부가 출타를 했다라고 했어요. 구성원의 일부가 함께 살지 않고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가족은 이 가구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작아진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비가족 구성원이 가구에 포함되고,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에 비가족 구성원이 포함이 된대요. 자, 가족 구성원의 일부도 출타한 경우,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은 어딘가로 가구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구의 규모와 가족의 규모가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명확하게 작다, 크다, 같다가 나왔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자,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비가족 구성원이 함께 지내느냐, 얼마나 많은 가족 구성원이 나가버렸느냐에 따라서 더 작아질 수도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자, 나간 사람은 1명인데 들어온 사람이 한 5명 돼요. 아니다. 나간 사람은 한 2명인데 들어온 사람은 1명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명확하게 이런 경우에는 더 커져요, 더 작아져요. 이렇게 가구의 모습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구와 가족은 분명히 다른 개념, 우리는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개념이다. 하지만 유사하게 쓰이기는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개념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가족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우리가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친족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 친족, 친척 이런 용어는 명절 때, 이럴 때 우리 주로 많이 언급하게 돼요. 그죠? 자, 친족이란 배우자, 자, 혈족, 인척 이렇게 말한다라고 우리 민법 767조에서 이야기를 해놨대요. 자, 그러면 배우자는 무엇인가요? 그죠? 인생의 반려자, 동반자, 우리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 혼인의 상대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혈족은 뭘까요? 자, 혈연으로 연결되는 관계, 하지만 우리는 입양도 우리 혈족에 포함을 시키더라.